아, 그만. 한번 보세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한 개 맞추고 몇번좀더 갑시다. 난 개인적으로 시험 범위 넓은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좁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넓으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그냥 볼 게 많다는 거. 그거 하나만 문제야. 근데 좁으면 여러 개가 문제가 돼.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본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범위가 넓으면 어찌됐건 간에 좀 핵심을 위주로 좀 보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맞죠? 근데 이제 거기 플러스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좀 찝어주신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문장을 잘 읽는 거, 문제를 잘 읽는 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문장을 읽어내는 능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여러분 성적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조만간 알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돼? 조만간 알아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대충 느끼고 대충 뭐 그냥 전달밖에 그냥 애들 다 괜찮아요 잘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잘했어요. 저 근데 1학기 중간보다 이번 중간에 등수가 120점 올랐어요. 올랐다고? 네. 진짜? 걔가 천선했네. 걔가 천선했네. 여러분들 정규 선수가 몇 명이에요? 189. 아 좋은 일이군요. 좋은 일이구나. 아 189. 너네 그밖에 안 돼? 그 인구 많은 지역에 왜 그거밖에 애들 안 뽑았대? 학교가 굳어서 그런가? 학교 오래됐어. 오래됐습니다. 200명 넘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봅시다. 우리 집에 강도가 된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왜 하필? 그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날 밤이었답니다. 그날 밤은 언제야? 내가 수술비 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병원 가가지고 권씨 아들 태어나는 것까지 보고 온 그날 밤이야. 알겠죠? 그날 밤에 우리 집에 뭐가 들었어? 강도가 들었어. 강도 누구야? 권씨겠지. 맞죠? 하필 핸드폰만 있었으면 삐삐라도 있었으면 맞죠? 자,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대요. 자꾸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답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어댔대요.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절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답니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가두고 있는 내 목을 겨누고 있는 시칼의 서술도 보았대요. 술 냄새가 확 풍겼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서야만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그냥 초보자죠. 자, 그래서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의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잡이가 나우 아주 많이 이제 취해 있음을 이제 나는 재빨리 간파했대요.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에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답니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대요. 왜 일어날 수 없었느냐? 내 목을 겨누고 있는 시칼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너무 긴장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멱을 겨눈 시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었대요. 왜? 너무 무서운 일을 하고 있잖아. 맞죠? 강도 초보자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거는 고의가 아니라 너무 떨려서 찔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떨림으로 인한 이제 우발적 상해일 것이었다. 무척 뭐라고 적혀있어? 모자라는 강도다라고 적혀있죠. 그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는 초보다.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집단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았을 텐데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자 보세요.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권씨 눈이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똘망똘망 착하게 생겼나 봐. 자, 그래서 그 눈을 마주치니까 저 착한 눈이 지금 술을 마시고 강도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야. 물론 권씨라는 걸 지금 알아차린 건 아닙니다. 맞죠? 조금 이따 알아차려요. 자,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밤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뭐다? 미역국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탈락이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술을 마시고 와야 할 정도의 어떤 이제 마음 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대요.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서 강도가 속삭였대요.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자, 오히려 강도한테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고 강도가 식칼 들고 있는데 내가 강도한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객 정도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날 두려워하고 있어. 그 다음 내가 하라는 대로 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주객전도. 자,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대요. 집안의 현금은 변변찬수. 자, 화장대 위에 대리다 공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예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라고 하면서 자, 돈이 있는 곳을 내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도가 더욱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하는데? 너무 쉽게 알려주잖아.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강도짓도 처음이고 알려주는데 너무 순순히 알려주니까 뭐야 이러면서 의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짝 신경질 한번 부려봅니다. 한번 살짝 찔러보는다.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나 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울 거요 라고 하면서 자, 내가 오히려 뭐 하느냐 큰 소리 칩니다. 마찬가지로 주객전도의 상황이야. 맞죠? 주객전도의 상황. 나는 강도가 오히려 이때는 이제 권심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안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알아챘다라는 게 좀 많이 드러납니다. 자,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구자리를 돌아서 화장대 쪽으로 향했대요.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누가 강도짓 하는데 신발 벗고 들어와요. 맞지? 자, 지금 이 사람 신발 벗고 되게 친절하게 들어옵니다. 맞죠?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대요. 자,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내가 지금 아들이랑 같이 자고 있는데 아들을 밟아버린 거야. 자,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즐거움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줍니다. 다시 자라고. 자, 그러고는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서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흘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애교스러운 행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좀 귀엽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맞죠? 자, 그래서 애교스러운 행각을 실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서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동준이 재운다고 식칼 옆에다 냅두고 동준이 재운 거야. 그러고는 장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칼 여기 있잖아. 그래서 내가 식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방향 해가지고 저기 권씨한테 다시 줍니다. 강도에게 다시 줘요. 자, 식칼을 집어들어서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리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대요.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대요.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가지고는 다시 내 벽을 겁니다. 내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뉘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줄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때는 권씨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는 권 씨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권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좀.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시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는 좀 약간 좀 이 무거워진 분위기를 조금 더 가볍게 해주고 싶어서, 또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서, 또는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시 순수하게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어서 나는 자꾸 좋은 쪽으로 뭔가 막 행동하고 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권 씨한테는 뭐가 되냐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도짓을 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날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하잖아. 거기에서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칼 주니까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라고 얘기하죠. 누구는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자, 여기 적혀있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점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이 권 씨의 가슴 속에 불을 지핍니다.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서, 자, 원래 의도는 뭐냐면요, 안심시켜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어찌됐건 잘못된 일이니까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그냥 다시 돌아가기를, 솔직하게 실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얘기한 거야.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잘 보세요.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이게 바로 뭐야, 지금 권 씨라는 걸 확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어요. 왜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차? 내가 자기가 권 씨라는 걸 혹시 알고 있나? 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어떻게, 자존심도 상하지, 화도 나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거기에 이 권 씨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분노에 떨고 있는 거야. 분노에. 돈 빌려달랄 때 돈도 안 빌려주면서, 맞죠?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대요.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답니다. 그가 호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겨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말에 자존심이 너무너무 많이 상한 거야, 권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하긴 했는데,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낭패하게,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음을 나는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렵다고 꼭 외로우리란 법은 없어요. 꼭 누가 압니까? 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두었을지 라고 이야기하죠. 왜? 내가 결국은 돈 빌려가지고 뭐 한 거야? 수술비 대줬잖아. 맞지? 근데 권 씨는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두었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권 씨 입장에서 더 어떻게 되겠어? 화가 나겠지. 안 도와주는 지가. 맞죠? 자, 그러니까 개수장막,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뭐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배신감과 절망감. 날 도와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안 도와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나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대요.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두를 보면 권 씨인 걸 알기 때문이야. 그 구두는 어땠을까요? 불 켜면 반딱반딱했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구두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불 켜면 안 돼. 맞죠? 자, 그래서 나는 꾹 눌러 참았대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대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문간방이 누구 집이야? 지 집이잖아. 지 집인데 강도로 복면 쓰고 들어가고 지그 집에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대문으로, 그러니까 뭐 담을 타서 나가도 대문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저쪽은 대문입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주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문갑방에 못 들어가게 만든 거야. 문갑방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이게 자명해지니까. 그러면 너무 서로가 불편해지잖아. 맞죠? 자, 그래서 대문은 저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나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배려야. 나중을 위해서. 그런데 권씨 입장에서는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문갑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순간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얘도 뭘 깨달았어. 이 사람 나 권씨라는 걸 확신하고 있구나. 맞죠? 자,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같은 발걸음이었겠다. 그쵸? 자,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고요.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서 이쪽을 보았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걸 권씨도 이제 알게 된 거야. 맞죠?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바로 뭐야? 권씨라는 게 나와. 왜냐면 이거 오늘 낮에 얘기한 대사잖아. 이 사람 지금 하루에 일어난 일이잖아. 맞죠? 돈 빌리러 온 거, 돈 모아서 아내 수술비 갖다 준 거 다 하루에 일어난 일이잖아. 그날 강도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낮에 들었던 얘기 또 한 거야. 맞죠? 자,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바뀌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대요.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다시 돌아오고. 그냥 본편 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서 권씨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어미어미 없이 오누이만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대요. 문 살짝 열어보니까 아직 권씨 안 온 거야.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대요. 무슨 일 다름 있었나요? 자, 이제 아침이 된 거야. 그렇죠? 아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대요.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돼지 저금통 이렇게 꺼내가지고 장롱에서 꺼내오고 둘이서 서로 얘기하고 터벅터벅 나가다 보니까 권씨도 아무것도 들고 나간 게 없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대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에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답니다. 아내한테 그때 실토했대요. 한참 말이 없다가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일 연명은 없어. 전세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돈 안 갚아. 그럼 뭐 하는데 내가 그 금액 빼고 전세금 돌려주면 되잖아. 맞죠? 자, 전세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로 내비치지 않았다. 끝내 말 못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에 있지 않았대요. 권씨가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옵니다. 출근길에 병원에 들러서 보았대요.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하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대요. 병원에도 안 왔대. 다음날, 그 다음 날까지도 뭐 했대요?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분명해졌대요. 자,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뭐 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공면으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소리킨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동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일 뿐이라고 나는 판단했던 거야. 그때 그 순간에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뭐 한 거야? 강도처럼 대해준 거야. 맞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대요. 자, 구두를 왜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느냐면 구두가 반짝반짝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을 거야. 그런데 구두가 해져 있어. 그럼 뭘까요?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다 갈기갈기 찢겨버린 상황이겠지. 맞죠? 자, 불 켜서 구두 확인해 볼 걸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대요.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서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구두는 이 작품에서 뭐랑 똑같기 때문에, 권씨의 자존심과 똑같기 때문에.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 올려져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까? 절망으로 느껴졌겠지.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 깨끗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던 거지. 뭐 아예 그냥 가버리든 아니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신발이 반짝반짝했어. 그러면은 당당하게 그걸 하고 나중에 뭐 다 밝힌다든지 권씨가 뭐 이렇게 했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텐데 내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권씨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 잠깐 밑에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1970년대 세태입니다. 산업화 시대. 자, 상처 입은 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죠? 자, 소외되는 개인의 모습이지. 맞죠? 자, 그래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중편 소설이고요. 작가는 이 작품과 이어지는 몇 편의 연작 소설을 보여줘서 이제 좀 그 당시의 어떤 사회의 모습, 그리고 또는 이 사회 구조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도 있구나. 요거 그래서 이제 뭔 얘기 나오고 있냐면요, 제목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 이 사람 구두가 총 10켤레거든요 10켤레인데 한 켤레를 신고 나가가지고 안 돌아왔잖아. 그래서 제목이 뭐야?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거의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러면 이 권씨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학습할 좀 있구나.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얘가 구두생이 구두 떠면서 이렇게 시계랑 바뀌었는데 못 닦여 있었어. 전에 읽었었어. 근데 걔가 똑바로 안 읽어줬어. 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나이스. 응? 지윤이 거거든. 그 학교에서 뭐지? 맞춤법 보드 게임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틀린 맞춤법을 바로 그러니까 틀린 맞춤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거였는데 함으로서라는 표현이 맞는지 얘가 판단해야 됐었는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틀렸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그럼 함으로서가 아니고 뭐게 이랬는데 함으로서? 이렇게 아니 근데 헷갈리면 하지 않아요? 함으로써? 아 그치. 함으로라는 말도 있고 네. 함으로 써도 있고 네, 맞죠? 그게 근데 서는 없어. 그 경우의 수만 없는 거지. 맞잖아. 함으로 너무 함으로 그래서 난 함으로 그치. 더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함으로써? 난 두 번 다 내가 폭탄 다 앞에 봐봐. 하여튼 앞에 봐. 벨리가 너무 했어. 보세요. 자, 얘기하자면 다시. 아 근데 이거 자주 나오는 거긴 해. 근데 좀 헷갈리면 하지 않았어요? 이거 시험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으로는 하다잖아. 어간이 맞죠? 이 무로는 뭔데? 이거 배웠는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종속어입니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주는 종속어미예요. 알겠지? 어미야 어미. 입으로 할 때 원인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할 때 그룹 맞죠? 자 그러면 함으로써는 자 이것도 좀 알아둬야겠죠. 로서가 있고 그렇다. 고장났네. 하나 심하는데 이거. 자 로서가 있습니다. 맞죠? 로서와 로서가 있는데 로서는 주로 어떨 때 써요? 함으로써 도구적으로. 그럼 그렇지. 어떤 도구적으로 쓰거나 어떤 목적으로서 뭐 활용이 되거나 이럴 때 이제 함으로써 또는 로써 이렇게 얘기하면 로써 알겠죠? 로서는 언제 쓸까요 그러면? 안 쓸까요? 로서도 씁니다. 함으로써 자격.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엄마의 딸로서 효도를 다한다라고 할 때 어떤 자격으로 나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자격이나 역할 얘기할 때는 주로 이 로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나 목적으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로서라고 얘기합니다. 로서 알겠죠? 알았어요. 요즘에 나 빼고 다 했는데 뭘 몰랐어.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 한글 맞춤법 학교에서 좀 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건 넘어갈게요. 수행평가 있어요. 띄어쓰기. 이제 맞춤법. 문제는 논증? 갑자기 논증이 네, 뭐야? 내가 수업을 안 하고 수행평가까지 시작은 안 했다고. 도입 전에 공개 아, 하다가 그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그 로서 그 망치를 당한 거예요? 빛과 같은 속도인데. 자 봅시다. 자 링크를 토대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보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유형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만 보이네. 대로 맞죠? 자 요거 우리 판단하는 기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로 조차 이거는 다 마찬가지야. 얘네들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보조사인 경우. 두 번째는 뭔데? 의존명사인 경우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이라는 거를 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아니면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이 아니면 1번이야. 1번 아니면 2번이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단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제일 우선적인 조건은 뭐냐면요. 의존명사 앞에 반드시 뭐가 붙는다? 명사 의존명사 앞에 명사요?
아 관형사. 그렇지, 관용어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용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지금 의존명사라는 체언을 꾸며주지. 관용어는 체언을 꾸미잖아.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그럼 이 의존명사랑 관용어는 띄웠어야 돼, 붙였어야 돼? 반드시 띄웠어야 됩니다. 왜 그런데? 문장 성분이 달라지잖아. 자, 우리 무슨 어라고 얘기하잖아, 보통. 문장 성분을. 작년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띄어쓰기였습니다.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를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맞죠? 문장 성분이 다르다? 무조건 띄웠어야 됩니다. 주어, 서술어, 무조건 띄워야 되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무조건 띄워줘야 돼요. 알겠지? 관용어가 나왔어. 뒤에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 애가 나왔어. 무조건 뭐 해줘? 띄워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의존 명사는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띄어쓰기가 돼 있어야 돼. 왜? 자기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올 테니까. 절대 같은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거야. 영원히. 맞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보자면 볼게요. 공연장만 봐도 이거 볼게요. 정말 설렌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공연장 띄우고 만이냐, 공연장 붙이고 만이냐를 판단하는 근거. 자, 잘 보세요. 아이, 이거 진짜, 돈이 얼마. 자, 만약, 조건을 한번 달아볼게요. 가정을 해봅시다. 만이. 의존명사라면 을 생각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공연장의 품사 한번 생각해봅시다. 공연장의 품사는 뭘까요? 명사. 무조건 명사. 명사는 어디 속해? 체원에 속해.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자, 만은 의존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만과 앞에 있는 공연장은 서로 수식관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의존명사라면. 이거 이해돼요? 자, 만약에 의존명사라면 공연장은 만을 꾸며주는 형태가 돼야 돼. 그리고 앞뒤 말은 띄어쓰기가 돼 있어야겠지. 그리고 사실은 명사 혼자 잘 안 쓰잖아, 맞죠? 명사 뒤에 주로 뭐가 붙어요? 그렇지, 조사 붙지. 어울린 조사 붙여볼까요? 관용어가 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용격 조사. 기억납니까? 자, 우리말의 관용격 조사 지금 현대국어에는 뭐밖에 없어?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세국어 때는 시옷이랑 의 있었잖아. 맞지? 시옷 없고.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는 관용격 조사가 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말을 넣어서 얘가 말이 돼야지만 많은 의존명사가 됩니다. 왜냐면 체온 혼자 있고 얘를 관용어로 만들려면 뒤에 의 붙여야지. 맞죠? 자, 그러면 붙여서 얘기해봅시다. 공연장의만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결론. 많은 보조사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의존명사 앞에는 관용어가 붙는데 관용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뭐도 있습니까? 트는 대로 한번 볼까요? 동의 트는 대로. 얘 혹시 기본형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일까? 동의. 트다. 맞죠? 트다에 다 빠지고 뭐 붙었어? 는이 붙었네. 우리 이런 어미를 뭐라고 합니까? 은는 을던 기억납니까 혹시? 네. 얘네 묶어서 뭐라고 불렀어? 시제 나타내는 표현 맞아요. 자, 그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읽는 책이다, 읽을 책이다, 읽던 책이다. 시간을 나타내요. 맞지? 시간을 나타내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뭐라고 얘기했어? 벌써? 그렇지, 전성어미. 무슨 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요 4개 있습니다. 은는 을던. 알겠죠? 얘가 붙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됩니다.
트다에 는 붙어서 트는 이 돼 있네. 얘 무조건 뭐예요? 관용어여야만 돼. 이해되죠? 그럼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 띄어쓰기 돼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끊어볼게요. 얘 관용어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용어는 뭘 수식해줘야 돼? 체온 수식해줘야 돼. 맞죠? 자, 이 관용어가 있는데 뒤에 있는 애 수식해줘? 앞에 있는 애 수식해줘? 무조건 뒤야. 관용어는 자기 앞에 있는 애는 수식할 수 없어. 관용어는 무조건 뒤에 있는 애를 수식해야 돼. 맞죠? 뒤에 대로랑 떠나겠다밖에 없어요. 떠나겠다 문장 성분 뭐예요? 서술어. 체온 안 보입니다. 누가 체온이야? 얘가 체온이지. 맞죠? 얘 뭡니까? 외조명사. 따라서 뭐 해줘야 된다? 띄어쓰기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보자면 기억 얘는 뭐가 될까요? 의존명사가 됩니다. 니은은 뭐가 될까요? 보조사가 돼요, 여러분들. 자,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대로 뭔데? 보조사예요. 맨 밑에 트는 대로 대로는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다 보면 알아서 보여요. 알겠지? 근데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워놓으면 좋은 거 있다라고 했어요. 뭐였어? 지. 자, 이 지는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랑 뭐로 나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어미로 나뉩니다. 두 번째는 뭘로 나뉘어요? 의존명사.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지. 맞죠? 그가 자 다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 그다음 그가 떠난 지 10일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자, 우리 이 지 같은 경우에는 어미랑 의존명사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한 개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한 개는 뜻을 없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떠난 지 할 때 의존명사로 쓰는 지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난 시간이 오래됐다 이 말이야. 여기에는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없어요. 맞지? 자, 이럴 때는 어미로 쓰는 겁니다. 용어는 어미로 쓰는 거고요. 떠난 지 10일이 됐다. 요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봅시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의 표기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항 보면서 뭐에 좀 유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사가 되거나 명사가 되거나. 맞죠? 이거 유의해야 됩니다. 조항 번호가 다른 것들도 있다고 했어요. 알겠지?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 찾아봅시다. 깨끗이. 깨끗하다 가능하죠? 깨끗하다 가능해요.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었어요. 뭐가 됐습니까? 부사가 됐죠. 깨끗이 씻어라. 그렇죠?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 부사에 이, 원래 더욱이라는 말이 있어.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를 더해가지고 더욱이, 부사에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어법에 맞게 적습니다. 알겠죠? 어법에 맞게 적어요. 더욱이.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경우의 수를 나눠놨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나왔던 깨끗이 있죠. 깨끗이. 그게 어디에 해당해? 이 1번에 해당하는 A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더욱이가 뭐에 해당해요? C에 해당하는 거죠. 부사에 이가 붙은 거. B는 뭔데요? 아까 깨끗이의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다가
이가 붙지 않는 경우에 이가 붙으면 걔는 뭐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예시 적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슬며시 갑자기. 자, 갑작하다, 슬며하다 안 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슬며 플러스 이, 갑작 플러스 이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A의 반대 조항입니다. 자, 볼게요. 급히 는 급하다의 어근 급에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 히가 붙어서 결합한 경우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맞나요? 뭐가 틀렸네? 그렇지. 앞에는 맞았어. 뭐가 틀렸어? 뒤에가 틀렸어. 소리 나는 대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어법에 맞게 적는다. 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다음 2번 선지 볼게요. 오늘은 반드시 미안합니다. 슬며시 갑자기 뒤에 반드시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별표를 한 3개쯤 적어줄까요? 반듯하다 써 안 써? 쓰죠. 근데 반드시는 여기에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반듯하다의 반듯은 이 반듯이랑 뜻이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얘는 얘랑 뜻이 관련성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 뭐 해준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숙제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반듯하다와 뭐 한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B에 따라 뭐 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보자. 곰곰이는 부사 곰곰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로 C에 따라 어법에 맞게 적은 표현이다. 맞나요? 맞죠. 자, 얘는 좀 알아두세요. 곰곰이 아닙니다. 곰곰이야. 알겠죠? 저기 때문에. 자, 혹시나 학교에서요, 이 어근 뒤에 이나 히가 붙는다고 아까 조항에 나와 있었잖아. 어근 뒤에 이 또는 히가 붙는 경우에는 뭐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게 조항이거든. 그걸로 끝인데 뭐까지 좀 하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냐면요, 이가 붙는 경우랑 히가 붙는 경우를 구분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게 원래 구분하는 조항이 있어.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아까 급히는 히 붙었잖아. 근데 얘는 왜 이가 붙었는데? 깨끗이도 이가 붙었어요. 맞지? 이가 붙는 경우랑 히가 붙는 경우는 뭘까요? 그 발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발음할 때 이로만 발음되는 게 있어요. 걔는 전부 이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로 발음될 때도 있고 히로 발음될 때도 있어요. 그 어근 환경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운 환경에 따라서. 그런 애들은 전부 뭐로 적는다? 히로 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로 적는 경우가 훨씬 적어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혹시나 이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면요, 이가 붙는 경우, 히가 붙는 경우는요, 그냥 이가 붙는 경우를 그냥 외우세요. 알겠지? 지금 내가 혼자 머릿속으로 막 발음해보잖아. 곰곰이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맞죠? 자, 그래서 외웁니다. 알겠죠? 내가 뭐 외우라고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얘는 그냥 외우는 게 마음 편해요. 그렇죠? 혹시나 학교에서 배우면 외우세요. 이가 붙는 경우.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거 문제 그냥 이거 선지 그냥 답 체크됐으니까 넘어가고 말고 쌤이 안 봐줄 서지까지 전부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체크해주세요. 알겠지? 네, 맞추고 문제 풀고 맞추고 하는 것보다 저거 선지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된소리 한번 봅시다. 된소리. 자, 된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된소리로 적어준다고 했느냐? 크게는 두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큰 틀은 하나였습니다. 뭐였어요? 특별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적어준다?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된소리로 적어줘요.
특별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반면에 특별한 까닭이 있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원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된소리는 어떻게 적어준다? 예사소리로 적어줍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크게 우리가 보자면 된소리를 표기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죠. 두 번째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뒤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얘네들은 전부 뭐로 해준다? 된소리로 해줍니다. 왜 그러냐? 일반적인 문법 원리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오빠, 어깨. 자, 우리가 보통 음운 변동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건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앞말에 받침이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우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났어. 얘는 왜 된소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어깨 마찬가지입니다. 어라는 모음과 에라는 모음이에요. 맞지?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된소리로 표기해요. 자, 다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뒤에 나는 된소리. 뭐 예를 들어서 산뜻하다, 살짝, 엉뚱하다 그런 거. 자,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모두가 적용되는 원칙으로 따지자면 앞말에 어떤 소리가 나야지 된소리가 납니까? 앞말이 기역, 디귿, 비읍, 받침으로 끝나야 돼요. 맞죠? 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발음 뒤에서 원래 된소리가 일어나잖아. 자, 그런데 얘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야. 그러면 된소리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닌데 우리는 산뜻하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 뜻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맞죠? 니은 받침 뒤에서 원래 된소리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된소리가 일어났잖아. 맞지? 이러한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밝혀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로 적어준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산뜻, 살짝, 엉뚱 이런 애들. 맞죠? 자, 그 다음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어떻게 해줍니까? 예사소리 적어주죠. 깍두기 이런 거.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역, 비읍, 받침 뒤이지만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 겹쳐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어떻게? 쓱싹 쓱싹 뚝딱. 얘는 기역 받침이라서 뒤에 예사소리 적어줘야 돼요. 이 원칙에 따라서. 맞죠? 그런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지금 5번 문제죠. 5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 내일이죠. 내일 좀 풀어봅시다. 내일 들어보세요. 마칩시다.